청취도전 안녕하세요. 드림보이즈 공부의 쉰 사수 김영주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올린 사탐 가이드 영상과 칼럼을 만들면서 공부를 이미 시작한 수험생들이 꽤나 많구나 라는 걸 느꼈어요. 저는 현역 때 졸업식 일주일 정도 전인 2월 초부터 시작을 했는데 벌써부터 달리는 분들이 많구나 느꼈습니다. 근데 시작 전에 좀 해보고 싶은 것도 해보고 개처럼 놀아도 보고 여한 없이 좀 훌훌 털고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입시를 망했던 어쨌든 1년 동안 힘들게 참고 달려온 건데 그에 대한 보상은 좀 해줬는지 안쓰럽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아직 어떤 재수학원, 재수 방식 못 정한 분들을 위해 제가 경험했던 독학 재수학원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순서는 학원 시스템, 생활 패턴, 주의사항 순으로 가겠습니다. 제가 다닌 곳은 지방의 독학 재수학원이었고 학원 시스템과 생활 패턴은 편차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첫 번째, 학원 시스템. 정말 쉽게 말하면 관리해주는 독서실이죠. 출석 관리, 교육청 평가 모의고사 실행, 질의응답 가능한 독서실이다 라고 해도 돼요. 제가 다녔던 학원은 본래 입시학원이 따로 있고 독학재수반이 따로 있는 형태라 국영수 수업도 따로 진행을 했고요. 듣고 싶은 사람 한해서 학원 수업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습니다. 식사도 학원 규모에 따라 다른데요. 저희는 50명 정도 규모라 초기에는 알아서 식사를 하다가 3월부터 사설 업체에서 급식을 먹었는데 이게 인원도 적고 싸게 하려다 보니까 진짜 존나 맛없었습니다. 출석 관리는 말 그대로 애들 제때 오게 하고 중간에 못 도망가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죠. 선생님들 돌아다니면서 자네들 깨우고 요 정도인데, 근데 정말 제대로 된 곳이 아니면 갈수록 관리가 해이해져요. 8시까지 와야 되는데 초반에는 막 1분만 늦어도 엄마한테 전화를 하다가 4월만 넘어가도 80% 이상 제 시간에 오는 애들이 없어. 2, 30분 늦고 그런데도 별말 안 해요. 중간에 집을 일찍 가는 것도 마찬가지야. 저희는 12시까지였는데 10시만 넘어도 가래들 다 가고 주말에는 더 개판이고 아예 안 오거나 그랬죠. 이게 긴장이 풀리니까 그런 건데, 왜냐면 그 관리해주는 선생님하고도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까 친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러다 보면 긴장이 풀어지니까. 자, 이 모의고사 실행, 공부 자료 제공, 평가원은 당연한 거고 대부분 교육청 모의고사도 학교에서 보는 것처럼 실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교육청 모의고사 다음 날에 시험지도 일부러 크게 실제 시험지처럼 해서 모의고사를 보았고 사설업체에서 보는 모의고사도 몇 번 보았고요. 여러 공부할 자료도 줄 겁니다. 작년 수능 특강 문제만 싹 다 모아서 프린트를 해준다든지, 저희 같은 경우는 일주일마다 국영수탐 이렇게 학습지처럼 배포를 해주셨고,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다 그러면 말씀을 하시면 프린트 준비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질의응답. 대부분의 학원은 질의응답을 해주시는 분이 있어야 정상인데 꼭 등록 전에 알아보세요. 왜냐면 정말 큰 학원이면 상관이 없는데 규모가 작을수록 국, 영, 수업, 탐구 질문을 받아줄 선생님이 없어. 인력 낭비지 그거는. 저희는요 방학 때 수능 잘 봤던 이 학원 다녔던 재수생들이 관리를 하면서 질문까지 받아줬고, 그 외에는 만약에 질문이 있으면 오후에 본관 입시학원 가서 물어보던지 그래야 됐어. 저도 그렇고 대부분 인강 질문 게시판에 올리고 해결을 했죠, 대부분. 이 생활 패턴, 여러분의 11개월을 제가 미리 스포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3월까지는 진짜 모두가 존나 열심히 합니다. 저는 7시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40분 되는 거리를 걸었어요. 잠도 깨고 프레쉬도 되고 영어 듣기 하면서 힘차게 걸어갑니다. 밥 먹는 시간도 아까워요. 이때는 30분 안에 후딱 해치우고 자정까지 빡 집중합니다. 3월 중순부터 날이 따뜻해지면서 풀리죠. 여러분들도 같이 풀립니다. 왜? 전 과목 개념 훑고 자신감도 좀 업됐고요. 옆자리 친구와 슬슬 말도 트기 시작하고요. 관리해주는 선생님하고도 친해지고요. 이 학원 공간도 익숙해지면서 뭔가 긴장이 싹 풀립니다. 이때부터 몇몇 애들이 30분 늦게 오고 1시간 일찍 갑니다. 주말에는 20%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이런 애들은 수능 볼 때까지 이 패턴을 유지합니다. 그래서 초반 습관을 잡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야. 6월 모의고사 이후 애들이 미쳐갑니다. 이 시기부터는 수능 언제 와 쌍! 이 나옵니다. 날도 더워요. 살도 졸라칩니다. 옷은 크게 어두운 색으로 살아야 됩니다. 옆구리 튀어나온 거 괜히 의식되면 안 되니까. 뭔지 아시죠? 짜증이 밀려옵니다. 애들도 하나둘 미쳐가요. 진짜
제가 여름에 밤에 화장실 갔는데 어떤 새끼가 거울 보면서 막 이지랄 하고 있더라고. 진짜로. 학원 내부에 냄새도 오집니다. 에어컨 냄새, 여러분들 입냄새, 땀 냄새, 발 냄새, 콜라보가 오우 쉣. 그리고 그게 있어. 뭔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 가도 그렇고 뭔가 축 늘어지는 그런 기운 빠지는 냄새가 있어. 뭔지 알죠? 저는 그걸 페인 냄새라고 하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때쯤이면 목, 어깨 아파옵니다. 허리도 아파요. 공부하기 정말 빡센 시기죠. 가끔 친구 사귀어도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던데 사귀세요. 단 제가 조언을 드리자면 무리를 만들지 말고 그냥 수능 끝날 때까지 밥 먹을 때만 대화하는 그런 친구를 사귀세요. 애초에 친구랑 말할 시간이 밥 먹을 시간 빼고는 없어. 근데 이게 독학재수니까 만들려면 만들 수 있어. 애새끼들 담배 30분 동안 피면서 막 떠들고 와. 막 대입 정책에 대해서 떠들고 이 학교 이번에 정시는 이만큼 늘렸다. 이런 거 얘기하다 보면 뭔가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낸 것 같고 공부한 것처럼 뿌듯하고 네, 다 개소리고 그냥 시간 버린 겁니다. 무리를 만들지 말라는 게 뭐냐면 거기 학원 전체 애들하고 지낼 필요가 1도 없다는 거죠. 내가 무리를 지어서 다니면 다른 무리랑 친해지기가 훨씬 쉽고 그러다 보면 연애를 할 확률이 존나 올라가요. 원래 사람이 절박할수록 더 빠지기 쉬운 거 알죠? 거의 뭐 지들이 로미오와 줄리엣이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여러분. 여자들이 가만 냅뒀을 것 같습니까? 진짜 개철벽. 안녕 여러분. 어쨌든 친구 사귀시고요. 회포는 수능 끝나고 푸세요. 자 이제 9월 모의고사를 봅니다. 이때부터는 수능이 얼마 남았는지 안 세도 됩니다. 공부할 게 갑자기 졸라 많아지거든요. 시간 금방 갑니다. 저의 특별한 루틴이라고 한다면 하루에 30분 이상 걸으면서 운동도 하고 잠도 깼던 것, 식사 후 20분 정도 산책하면서 소화도 시키고 낮잠도 한 20분 자고 견과류 챙겨 먹고 그리고 집에 와서 폰 안 하는 거. 누워서 보는 순간 2시 후딱 가니까 게임 안 하고 친구들하고 토요일 밤에 만나가지고 밥 먹고 스트레스 좀 풀고 일요일은 쉬고 대신 저녁부터는 동기부여 영상들 오지게 보면서 다음날 준비 잘하고. 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파트죠. 학원 등록 전 주의사항 1번 네 자신을 알라. 기분 나쁘게 들지 말고 진짜 냉철하게 본인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과외를 3년 이상 하면서 느낀 건데 공부를 아무리 못해도 공부에 자존심이 좀 있더라고요 다들. 이건 패기가 아니라 그냥 객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수능 만점자가 저보고 개념보다 문제를 그냥 존나게 풀어라 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었어. 내 방식이 맞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정말 본인에게 독재가 최선인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학생이 종합반, 기숙학원보다 독학재수를 더 선호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싸기도 하고 가장 큰 문제 본인이 알아서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고 믿는 것. 고3 때는 이런 수험생활이 처음이고 옆에 친구들도 있고 학교를 다니니까 이렇게 그나마 봉인이 돼 있었던 거지. 이제는 성인이고 수능도 한번 경험해봐서 뭔가 만만해 보이고 봉인도 풀렸어. 관리해주는 선생님이요? 맘먹으면 속일 수 있어. 그분들 있다고 억지로 공부 절대 안 해요. 안타깝지만 공부를 못하는 학생일수록 독학재수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봉인이 되어 있을 때도 공부를 안 했는데 갑자기 수능 망했다고 혼자 팍 알아서 한다?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게 괜히 있는 말이겠니? 사람 잘 안 바뀝니다. 진짜 엄청난 뇌에 충격이 있지 않는 한 안 바뀌어요. 그래서 독학재수를 다니기로 결정을 했다. 그럴 때 주의사항 1번 화장실 가보세요. 화장실이 넓고 깨끗한지 확인하세요. 존나 중요합니다. 양치하고 똥 싸고 생각보다 1년 동안 엄청 오래 있을 곳이에요. 반드시 체크하세요. 2번 질의응답 여부 반드시 물어보셔야죠. 인강 질문 게시판에 물어보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텍스트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으면 시간 차이도 날 뿐만 아니라 100% 원하는 질문과 답변을 얻기가 힘들어. 엄청 디테일하게 연속해서 질문을 하기도 힘들고 규모가 작은 학원일수록 질의응답이 안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미리 체크하세요. 3. 공간, 넓이. 독서실 책상 같은 거에만 앉아서 하루 14시간을 공부한다? 정말 평온한 성격의 친구가 아니라면 대부분 미쳐 날뜁니다. 자기 개인 좌석 말고도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지 넓은지 확인하세요. 학원이 넓을수록 당연히 쾌적하고 좋겠죠. 이렇게 해서 독학재수 학원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가장 중요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학원 가기 전에 정말 내가 여기가 맞는 건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건지를 좀 자신을 냉철하게 바라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비싸고 기숙학원 같은 것도 비싸고 그래서 좀 힘들긴 하지만 1년 동안 해놓고 망해놓으면은 진짜 이거는 돌이킬 수가 없으니까 시간을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나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질문을 해주시면 어차피 제가 개백수기 때문에 질문해주시면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수생분들 저희가 공부에 쉰 프로젝트를 하고 있잖아요. 뭐 공부법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를 할 수 있게 동기부여와 멘탈적인 위로를 위해서 공부에 쉰 하는 거니까 영상이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이 새끼 괜찮다 싶으면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은 하지 마세요. 공부와 관련 없는 것도 많이 올라오니까 안녕히 계세요.